이번 시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실적은 왜 계속 강할까라는 제목의 이 유통산업 리포트로 지난해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분이죠.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해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처음 선정이 되셨었어요. 주위에 좀 축하도 많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래도 애널리스트 유통 섹터를 시작한 지 2017년도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2등까지밖에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1등 네. 하게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뻤고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축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1등에 선정되신 만큼 뭐 올해 좀 다양한 정보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 성장을 살펴보니까 이 백화점 연간 판매액이 이 마트를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성장세 올해도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정말 역대급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사로도 몇 번 좀 나왔던 이슈인데 이제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1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일 점포 매출 1등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백화점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배경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지난해의 테마였죠. 리오프닝이 이제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막 집에서 갇혀 있고 막 온라인 세상만 이제 탐험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막 밀려 나오는 수요들이 좀 굉장히 이런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좀 이끈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제 리오프닝의 베이스 이펙트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뭐 작년과 비교해서는 다소 성장률이 조금 주춤해질 것은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또 온라인이 좀 떠오르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다만 저희가 좀 두 가지 정도 변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막 할인 쿠폰도 발행하고 뭐 배송 경쟁도 치열하게 하다가 사실 손익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다들 이제 매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 개선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취지를 좀 밝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혜택들이 솔직히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사실 불편해졌지만 이런 점에서는 이제 회사의 손익은 좀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쿠폰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과거만큼 높은 수준의 온라인 성장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살짝 높긴 하겠지만 이제 오프라인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마트죠. 이제 마트 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10년 만에 의무 휴업 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그렇죠.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이게 뭐 의무 휴업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일요일에 휴무가 있던 것들이 이제 평일로 전환되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이제 공휴일 날 조금 더 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또 추가적인 매출 효과가 나온다면 올해 오프라인 좀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온라인 유통업체든 오프라인 유통업체든 한번 올해 얼마나 성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현재 이 4분기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죠. 이 호텔 신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려잡거나 이제 꽤 괜찮게 보는 증권사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뭐 4분기 실적 직전에 호텔신라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이미 나왔다시피 4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 전환까지도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사실 4분기 실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증권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리오프닝으로 대표되는 이제 면세점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뭐 지난해 있었던 4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뭐 앞으로 다가올 이제 여행 수요 회복 그리고 예. 이제 뭐 그런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면세 산업이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반영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 내년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엔 올해 이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면세점 부분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커버하시는 또 유통주 다른 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딱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벌써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에 혹시 틀릴 수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4분기만 놓고 보면 유통기업도 실적이 솔직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좀 눈높이를 좀 낮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4분기 특성상 좀 일회성 비용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4분기 때는 좀 개별 이슈들도 조금 존재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금 화재 이후로 영업을 못 하고 있어서 뭐 그렇죠. 이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점.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스타벅스를 이제 운영 중인데 뭐 서머 캐리백에서 좀 이슈 생겨서 대규모 리콜 비용 그렇죠. 아마 조금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뭐 많이들 우려하시는 이제 우리나라 진짜 막 경기 침체로 소비재 주식들이 다 안 좋은 것이냐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걸 좀 지나가서 1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실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1분기부터는 개선되는 흐름 기대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시점에서 유통주들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통주가 사실 작년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이제 방어주로 대표가 되는 이제 유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절대 수익이 뭐 플러스가 났던 주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올해 좀 1월달 장초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좀 올랐던 유통주들이 조금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초에는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뭐 단기 모멘텀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올해는 조금 이렇게 방어주적인 컨셉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10년 만에 의무 휴업 규제 완화 같은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3년 동안 없었던 이제 항공이 열리면서 이제 여행객들이 들어오면서 면세 쪽에 대한 변화 이런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소외받는 구간에서 좀 모아두시면은 좀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올해 좀 두 가지 정도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아까까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제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따른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를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앞으로 좀 추후 진행 사항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진짜 일요일에서 평일로만 전환이 돼도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봐도 한 4%포인트 정도의 증가 효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4%라고 하면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1년 매출액이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4천억이라는 규모,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는다면 이마트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지금 1분기만 딱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면세점 같은 경우도 갈수록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중에 대표되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유망 종목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께서 유통주 탑픽 이마트와 호텔신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담배 시장 1위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KTNG 이슈 많았죠. 행동주의 펀드하고도 이슈가 맞습니다. 있었고 또 담배인상공사 그 분리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올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해 사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뭐 올랐죠. 사실 맞습니다. 주식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연초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배당주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약간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좀 KTNG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공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필립 모리스랑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해외 판매와 관련돼서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년짜리 계약으로 좀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서로 이제 윈윈 시너지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을 좀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 배당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제 연말 배당 시즌 때 좀 주목을 받고 또 배당락 맞고 좀 재미가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좀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반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도 한번 배당이 나오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평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상반기에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한 이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KTNG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연구원님께서 또 음식료주도 같이 담당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난해 하락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습니다. 음식료주.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가 특히나 하반기 때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대부분 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원부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고 작년에 가격 인상들은 많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대부분 음식료 기업들이 올해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간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신 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작년 연말에 막 엄청나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음식료 예.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예. 막상 올해 들어서는 이게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주요 업종들을 보면 사실 어닝 모멘텀이 막 그렇게 막 세게 전망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음식료는 확실히 좀 증익이 예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뭐 모멘텀보다는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확실히 역시나 실적은 음식료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때마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주 가운데서 좀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좀 두 가지 정도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혹시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세로라고 맞아요. 제로슈가 소주가 요새 나왔습니다. 엄청 인기죠. 사실 그동안 이제 롯데칠성이 이제 소주 시장에서 처음처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좀 예. 주가도 좀 어려운 모습들을 겪었는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이제 이 세로가 이제 제로 슈가라는 붐을 일으키면서 예. 좀 처음으로 이제 MS의 반등이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과 더불어 이제 소주 시장의 MS 회복까지 예상되는 예. 롯데칠성 저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좀 음식료 기업들 다 좋은 가운데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어려웠던 회사가 CJ 제일제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아무래도 제일제당은 뭐 식품 말고 바이오 부문에서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도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떨어져서 다른 음식료 기업들과의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제일제당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료주 가운데 탑픽 롯데칠성과 CJ 제일제당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난해 하반기 유통산업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이 주영훈 NH투자증권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